이번에는 지금 요런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투자 타이밍,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가슬러 박재진 님과 투자에 대한 얘기 집중적으로 나눠보도록 하죠. 이제 무주택자들, 네네. 그리고 내가 집을 좀 이렇게 갈아타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 기회를 노리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니까 규제 완화를 틈타서 네네. 2주택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내가 한 채 더 사야 되겠는데 네. 하시는 분들도 네네. 투자를 저울질하고 계세요. 네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이 부분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죠. 먼저 무주택자들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저는 이런 시기에 집을 반드시 좀 사셨으면 좋겠고 네. 약간 이런 거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게 뭐 유동성이 재작년까지만 했어도 막 유동성이 넘쳐난다, 집값이 막 버블이다 막 이러면서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이걸 잡으려고 지금 금리를 올렸는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서워할 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사실 디플레이션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뭐 오늘 100원 하던 게 내일 200원 하고 그 다음에 300원 하면 시장에서 누군가 사고 매수를 하고 또 필요한 사람은 매도를 하고 하면서 이제 시장의 어떤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구간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구간은. 근데 만약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집값이 40%가 빠지고 60%가 빠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우리가 사는 식료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2만 원에 팔던 고기를 내일 19,000원에 팔고 그 다음날 17,000원에 팔고 그 다음 15,000원에 판다면은 한 이틀 있다 먹을까? 3일 있다 먹을까? 이렇게 하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이건 되게 엄청나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사실은 뭐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 완전히 뭐 그런 시기가 아니니까. 근데 아파트 시장에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무도 사지 않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뭐 역전세 일어나고 전세값은 내줄 수 없고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이런 시장이 완전 시장이 붕괴되면 경제 자체가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부에서 규제책을 만졌다 내렸다 만지작거리면서 이걸 쓸까 말까 여러 가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재경부에서 그런 걸 규제 완화책이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은 사실은 고기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잘 먹어요. 근데 무주택자 분들은 야, 그거 봐. 내가 그거 그때 사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다 이제 가슬러 망했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안 먹어봤으니까 고기를. 근데 고기를 한번 먹어본 사람들은 그 고기의 달콤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정말 고기 먹기 좋은 시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이제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됐는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도 이미 투자를 해놓은 것들도 많고 뭔가를 처분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제가 생각했을 때 버틀렉이 뭐냐면은 그 취득세가 지금 12%를 내고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배입니까? 원래 한 4%. 원래 지금 1주택자,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1%를 내고요. 1%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억짜리 집을 사면 4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1%니까. 근데 다주택자가 사면은 거의 한 5천만 원을 내는 겁니다. 취득세만.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뭐 전세가를 한 70%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매매가가 4억인데 전세가가 70%면 뭐 2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1억 2천 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1억 2천으로. 근데 그 아파트는 원래 얼마였냐면 지금 이렇게 급락이 한 40%가 내려왔기 때문에 원래 이 아파트는 얼마냐면 6억에서 7억 가던 아파트였어요. 요즘에는 4억이면 사거든요. 6억에서 7억 가던 아파트를 내가 지금 4억이면 사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어본 다주택자들은 저 맛이 그렇게 맛있는 걸 아는 거죠. 저거 사야 돼. 네, 저거 괜찮은데 저거 사고 싶은데. 근데 걸리는 게 12%가 걸리는 거예요. 취득세. 와, 저걸로 12%나 내야 돼. 내가 1억 2천은 내가 낼 수 있는데. 이걸 좀 완화해주면 산다. 그쵸. 12%를 내려니까 5천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있어서 낼 수 있는데 5천만 원이면 거의 한 4, 50% 되는 거 아니에요? 저의 투자금에.
와, 그걸 더 마련해서 내가 낸단 말이야? 아, 저건 약간 요런 아니, 충분히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요런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의 어떤 그 딱 그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풀어지면 그냥 이제 지금 막 숟가락을 올릴까 말까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많거든요. 양도세, 취득세 풀어주면은 다주택자한테 아유, 너무 좋죠. 부과되던. 네. 그러면 이제 고기 맛을 봤으니까 그쵸. 매매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 네.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이제 뭐 나온다, 그 카드가 나온다 만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더 떨어지고 매매 없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아직은 좀 이걸 건드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그럼 같아요. 그때 사야 되겠네. 그것까지 풀리면. 근데 이제 저는 그때가 되면 이제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급등해서 반등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달리 보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쵸. 40%에서 뭐 반토막 난 데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런 거는 뭐 무주택자가 살 때는 취득세 그렇게 1% 정도밖에. 1%니까 네. 그거 살 수 있는 거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매수를 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주식은 네. V자 반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심하게 떨어지면 심하게 올라요. 네. 또. 근데 저 부동산이 심하게 올랐고 네. 지금 그렇죠. 심하게 네. 떨어지잖아요. 네네. 이것도 V자 하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됐으니까. 네네. 그럼 다시 V자 반등이 오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V자 반등이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서 L자로 흐를 수도 있는데. 흐를 수도 있겠죠. 네, 흐를 수도 있지만 이제 사실 뭐 미래를 알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여 채의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저는 지금도 기회를 보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충분히 지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볼 만큼은 그러니까 뭐 이게 완전히 뭐 급반등해 가지고 예전처럼은 안 올라올 수 있겠지만 40%가 내려갔으면 뭐 한 20, 30%는 다시 올라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지금은 투자를 해서 들어갈 타이밍은 참 좋은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을 먼저 팔고 네. 그 다음에 살 집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순서가. 내가 살 집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내 집 팔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하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예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팔집도 내놓고 그다음에 살집도 해서 동시에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매수자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안 팔리니까. 네, 안 팔리니까. 근데 이제 1주택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이거를 이사는 더 가고 싶은 거죠. 20평대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가고 싶고 이런 현찰은 뭐 크진 않지만 조금 보유를 했고 이런 시기면 지금은 일단은 먼저 매수를 하고요. 지금 시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매도하기에는 사실 좋은 시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매수를 먼저 선매수를 하고 지금은 또 아니, 샀다가 집이 안 팔리면 어떡해. 2년 동안은 유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세 비과세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4억에 샀던 아파트가 7억이 됐는데 이제 이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찰 보유는 조금 했는데 이걸로 이제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2년 뒤에 이사를 가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은 이사 갈 집을 먼저 사두고 내년이나 내년 말쯤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하락장이 어느 정도 다 해소는 많이 됐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년 상반기 지나면 뭐 금리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괜찮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이동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정석이라고 볼 수 제 있어요. 생각하고는 좀 반대 의견이시군요. 저는 제 걸 먼저 팔고 네. 그 다음에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안전하긴 한데 요즘 같은 시장에는 내 물건을 너무 팔려고 하면 너무 저가에 내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메리트가 없죠. 네. 지금 현장 고수시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 뭐 오르내림의 부침이 있었겠죠.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은 제일 안타까운 게 영끌해서 상투 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기다리시라고 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만약에 기다린다면 그 상투의 값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입지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뭐
제대로 된 예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지드래곤이 네.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투를 잡았더라고요. 지드래곤이. 그래요? 그 돈 잘 버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제 같은 세대인 것 같아서 MZ 세대 뭐 이런 MZ 세대가 아닌가? 어쨌든 지드래곤이 90억인가 95억에 샀는데 90억. 단위가 다른. 네. 근데 이게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가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이 상투라는 것도 입지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렇죠. 뭐 전고점을 그렇죠. 전고점을 회복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본인이 상투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1주택자 만약에 1주택자인데 그러니까 무주택이었는데 작년에 연끌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사신 분들 있잖아요. 많대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이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는 좀 접어두시고 예, 조금 이제 평소 하던 것처럼 이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예전부터 투자를 해오면서 항상 그 원칙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부동산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약간 꽃과 같다. 그래서 부동산에다가 이제 꽃에다가 물을 계속 주면 결국은 꽃도 다 죽어버린다. 물을 계속 주면. 적당히 해야죠. 그렇죠. 적당히 해야죠.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주고. 근데 그걸 맨날 들여다보면서 2cm 자랐나 뭐 자로 재보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피 말려 죽고 결국 꽃도 피 말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맨날 들여다보고 맨날 집값이 그렇게 떨어졌다는데 아유 또 3천만 원 떨어졌대. 또 신저가 병나요, 병나. 네, 병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작년에 그 살 때 그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렇게까지 내 연끌을 하면서 이 집을 샀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 느낄 수 있는 그 안락함, 그 다음에 남 집에서 임차를 했을 때 그 쫓겨나는 그 서러움, 아니면 못질 한번 못했던 그런 마음을 갖고 이사를 분명히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싹 다 배제를 하고 이제 와서 금리가 오르니까 아유 잘못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 내 공간을 내가 사서 거기서 내가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금리가 올랐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참 그거. 지금 우리가 아파트나 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그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 염두에 두는 분들도 있어서 요즘 그쪽 경기는 어때요? 꼬마 빌딩이나 상가나 이쪽은? 꼬마 빌딩도 이제 좋기는 한데 이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냥 상가 있잖아요. 상가는 조금 힘든 것 같고,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뭐 이렇게 좀 상가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정상화된 것 같지 않아서 아직도 뭐 빈 호실들이 많은 곳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서울에 보면은 서울이나 그게 2011년도부터 좀 개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은 약간 원룸 같은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뭐 한 분 정도 살 수 있는, 한두 명 정도 살 수 있는 방으로 구성된 곳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신규로는 그런 식의 이제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는군요. 네, 허가가 안 나고, 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제 건물 맞은편에도 새로 신축이 들어섰는데, 거기는 이제 3룸으로 짓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하고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정책은 사실 그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네. 네,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 건물을 분석해 보니 임차료를 5만 원 정도씩 올릴 수 있겠네? 그래서 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면서 아까 전화를 받았지만, 그래서 방이 50개인데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공실이 없고, 근데 5만 원씩을 조금씩 제가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이 50개니까 250만 원이 한 달에 올라가는 거고, 1년이 되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정도 제법 되네. 그걸로 이제 이자를 내는 거.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가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잘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1인 가구들이 거주하는 형태의 건물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건물 공실 없이 제대로 꽉 차 있는 거는 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물을 사실은 매수를 하려면 조금 여러 가지를 또 봐야 되긴 하는데, 왜냐면 거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보증금 안 내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허위 임차인이라고 표현을 그런 하는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디 땅을 샀어요. 네.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임차인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뭐 땅값이랑 이거 하니까 한 20억 정도에 내놓으면
한 뭐 5억 정도 남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을 대동해가지고 야, 계약서 한 장 쓰자. 그래서 야, 너 500에 뭐 45만 원. 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죠. 사기인데 그렇게 하는 그렇게 이건 고소해야지. 그렇죠. 그런 수법으로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허위 임차인인지 잘 봐야 그걸 되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명 한 명 들어가실 때 실제 월세 들어온 납입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분의 뭐 전입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뜯어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만나서 확인을 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을 기회라고 보신다면 어느 지역 정도를 지금 내가 눈여겨봐야 될까? 이것도 고민인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뭐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가진 자산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책에서도 뭐 항상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 약간 서울론자거든요. 서울은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항상 서울을 뭐 샀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러면은 뭐 나 돈도 없는데 무슨 서울으로 사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급매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 모아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빌라가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가 아파트로 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 지역 그런 걸 사는 건데 예전에는 되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갔다면 요즘에는 사실 각광을 못 받고 있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예전에 막 5억, 10억 하던 게 요즘에 진짜 막 거의 막 떨이로 나와 있어. 떨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주택이 그래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면 정말 소액으로 몇 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도 많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인터넷에 조금만 쳐봐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걸 유심히 보면서 근데 다만 저같이 이제 다주택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시지가가 1억이 넘어가면 취득세가 12%는 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이면 살 것 같은데 보니까 12% 때문에 한 5천만 원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손이 안 나가. 이게 12% 이것만 없어져도 내가 이거 그냥 홀랑 살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다주택자라는 건 2주택 이상 얘기하는 3주택 이상입니다. 3주택 이상? 네, 2주택은 8%입니다. 그럼 1주택인 사람은 해볼 만하네? 1주택은 해볼 만하고요. 다만 이제 1주택은 또 이제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2년 내에 팔아야 그렇죠. 그게 이제 2년 또는 3년. 그렇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투자할 곳을 찾는 분들은 네. 그런 모아주택 같은 그런 거 충분히 재개발 재건축 지역 충분히 좋죠. 이런 쪽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는 거 좋고 네. 돈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상급지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 네. 이런 쪽은 좋고 네,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그 지역에 그렇죠. 그렇죠. 내 돈이 된다면 네.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건드려 봐라. 네. 그런 거는 참 좋은 것 같고. 거기도 떨어져 있으니까. 음마 아파트도 뭐 엄청 많이 떨어졌고. 지금 그런가요? 네. 그런 상태라서 뭐 그런 데뿐만 아니고 뭐 아. 잠실하고 뭐 많이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그 갭 투자해서 네. 뭐 그쵸. 1억, 네. 뭐 3억 네. 요 정도에서 네. 투자가 가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갭 투자 상품들은 없겠네, 그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찾으면 있고 뭐 인천이나 이제 서울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생각을 해서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아파트로도 변신을 할 수 있는 변신 네. 이거든요. 변신 로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잘 아. 사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는 그 앞으로 변신할 곳이어야 되잖아요. 변신할 곳이어도 되고 아니면 이런 거죠. 뭐냐면은 서울에 아파트가 막 10억씩 하는데 이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약간 허름한 빌라가 3층짜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막 뭐 얼마 안 하는 거죠. 1, 2억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가격이 시세가 출렁거리고 올라가면 결국은 여기도 비슷한 가격으로 조금씩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그것도 뭐 마찬가지로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 셀코 TV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는데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분들께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지금 부동산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이렇게 뭐 급락이 나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 번 더 내가 점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걸 이제 막 100도를 향해서 막 끓고 막 있어요. 지금 막 뜨거워 죽겠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중에 물 끓어서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못 뛴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히 그 솥을 뛰어넘어서 스스로를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어렵다면서 피부는 더 좋아졌다니까요. 삼겹살을 먹어야 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부동산 자산가로 거듭난 가슬러 박재진님과 함께 이런저런 부동산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